1월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교수님들은 그대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장소만 좀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박경선 팀 중등 임용 전공 영어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영어 교육하고 그다음에 영어학 중에서 그 의문론 파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학 중에서 신텍스 파트를 통사론을 박경선 교수님이 하고, 제가 영어학 중에서도 의문론 파트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영어 교육론의 제일 그 전공 영어 중에 아무튼 비중 큰 영어 교육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중등 임용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약간 간략한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수인 선생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은 다 이걸 겪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임용시험이 1차 필기시험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2차 실기시험 및 면접을 볼 수 있어요. 1차 필기시험은 11월 세 번째 주 정도에 하는데, 우리가 이 11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네 번째 주에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벌었다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12월 말 올해 12월 31일에 합격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올해 좀 많이 뽑았어요. 350명 정도 뽑았는데 한 1.5배수로 합격을 발표해서 그분들이 이제 2차 실기시험을 1월 20일 날 보고 2월 10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사실 교원 자격증이 다 있잖아요. 다 교사가 될 자격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런 시험을 보는 것은 이제 공립에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1월 달부터 11월 이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시험에 날짜는 이렇고, 그다음에 시험의 분배를 보면은 1교시의 교육학을 봅니다. 이게 20점이에요. 그다음에 2교시, 3교시에 이건 이제 11월 3일 날 보는 1차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2교시에 전공 영어 12문제. 이거 40점이에요. 그다음 3교시에 전공 영어 11문제. 이게 40점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제하고 11문제 전공 영어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 교육 들어가 있고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텍스, 음론, 영어학이 있고, 그다음에 영미문학, 그리고 일반 영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0점, 40점, 20점 해가지고 이게 100점 만점인데, 보통 한 80점에서 85점. 점수가 높을 때는 커트라인이 높을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커트라인이 낮을 때는 이 정도 받으면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학을 20점을 다 맞더라도 요거를 80점을 맞아야 80점을 100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교육학에서 한 5점 정도, 뭐 잘하는 합격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2점이나 3점, 만점 뭐 이렇게 받으셔요. 그래도 한 5점 정도 빠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5점. 그러면 이제 95점 중에 한 85 정도 나오려면은 요 다 합쳐서 한 10점 정도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점 정도 깎으려면 2교시에서 12문제에서 5점, 3교시 11문제에서 5점. 그러면 기입형 하나 2점이에요. 서술형이 4점이에요. 그러면 기입형 하나하고 서술형 하나만 틀려도 여기 벌써 6점. 여기서도 또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틀려도 그러면 6점, 12점 깎이잖아요. 그러면 이 85점 안 나옵니다. 여기 80점대 초반이 나오지.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다 맞았다. 거의 다 맞았는데 빈칸 같은 거를 틀리면 좀 굉장히 불리해요. 빈칸 같은 거 빈칸 다 맞고. 그러나 빈칸 영어학은 다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빈칸 중에 일반 영어나 문학은 조금 틀릴 수도 있거든요. 2점짜리. 그래서 영교, 그다음에 영어학 빈칸은 반드시 다 맞으셔야 돼요. 근데 영어학 빈칸이 그리 쉽지 않아요. 저는 잘 맞추는데 제가 모의고사에 잘 내잖아요. 그쵸? 키네세틱, 또 리엘리아, 이런 거, 뭐 메카닉스 이런 거 제가 아무튼 빈칸을 잘 맞추는데, 그런 빈칸을 틀리면 안 돼요. 남들 틀리는 것 같이 다 틀리면 어디서 점수를 받아요. 그쵸? 남들 맞는 쉬운 거 다 맞으시고, 그다음에 또 틀릴 만한 거를 다 챙겨가지고 다 맞고,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나오려면 거의 다 맞았는데, 확실하게 틀린 거는 뭐 2점짜리 빈칸 하나 정도, 나머지 4점짜리 중에서는 좀 부분 점수들, 완전히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4점짜리 하나 다 날린다. 그럼 벌써 6점이에요. 2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아주 부분 점수 1점, 0.5, 1점? 그런 부분 점수를 조금, 그러니까 거의 다 맞은 것 같다. 근데 실수가 조금씩 있어서 좀
조금 틀린 것 같다. 그 정도 돼야지 이 1차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시험이 굉장히 영어하기 어려워 가지고 커트라인이 쑥 내려갔어요. 70점대로. 그래서 좀 더 많이 틀려도 합격은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지금 2차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 1차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전공영어 12점, 그다음에 전공영어 11점, 요거를 최대한 높은 점수,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최대한 높은 점수 85 이상 90, 그다음에 여기 면접은요, 면접은 보면 거의 95점에서 100점이에요. 합격한 분들은. 그러니까 면접에서 5점 이상 9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5점 정도 이렇게 깎이고 거의 다 합격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점 이 1차 시험의 점수하고 2차 시험을 합해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 비슷해요. 5점 안쪽으로 오차가 나고.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으면 유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커트라인에 너무 가까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점수가 별로 안 나니까 2차 시험까지 합하면 점수가 낮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는 1차를 합격하되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전체 합격 결정에 좀 중요하겠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 제가 정리해 놨는데 2022년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 총 321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 1.5배수 되게 499명, 거의 500명 정도를 뽑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은 안 뽑았으니까 그렇고 쭉 보면은 서울이 35, 근데 35명 뽑는데 지금 이제 56명 뽑아놓은 거예요. 경기가 97명 뽑는데 147명을 뽑아놓은 거고. 그래서 올해 이상하게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는 아니고 이제 필요하니까 뽑은 거죠.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뽑았어요. 인천, 세, 강원, 광주, 경남, 경북 굉장히 많이 뽑았죠. 그다음에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울산. 울산 이렇게 힘든데 5명인데 1차 합격한 선생님이 계세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남, 전북, 충남. 그래서 20명, 30명 막 이런 데는 좀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서울은 워낙 커트라인이 높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경기. 그래서 1.5배수를 이렇게 이제 뽑아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보니까 뭐 17대 1 서울이 제일 높고 제일 높지는 않지만 높은 측에 속하죠. 그렇죠? 경기 10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경기가 보통 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경쟁률 낮지 않나요? 그래서 10대 1 정도, 12점, 평균 한 12점, 12대 1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서 합격 커트라인은 서울이 84, 작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0.67. 서울은 여전히 높은 고지구나. 그래서 올라간 데 몇 군데 없어요. 서울하고 그다음에 여기 울산. 울산 합격하셨는데 울산 78에서 81.67, 3.34가 올라갔는데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합격이 대체적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내려간 게 훨씬 많아요. 보니까 경기가 작년에 85인데 78이니까 6.67이나 내려갔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이 엄청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여기도 인천 6.67, 강원, 그다음에 경남, 경북 7점, 그다음에 대구, 부산 1점 살짝 내려갔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어디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전남, 전북 많이 뽑는데 또 커트라인도 내려갔어요. 전북 72,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충북인데 뭐 8명이긴 한데 아무튼 84점에서 74점. 그러니까 점수의 합격 커트라인이 이렇게 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평균 한 6점 이상 막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가 어려웠냐 그런 얘기죠. 영어 교육은 쉬웠어요. 영어 교육은 36점 문제도 10문제인데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 10문항인데 그 대신 이거 다 맞추셔야 돼요. 영어 10문항 36점 맞추셔야 되고. 뭐 틀려도 한 부분 점수 조금. 그래서 저희 팀 이거 거의 잘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영어하기 6문항인데 의문론, 음성어, 형태론 이 세 문제가 10점이에요. 빈칸 하나 2점하고 서술형 2개. 그 다음에 이 통사론도
여기 문법이 나왔는데 올해는 문법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통사로만 3개 나왔는데 이것도 10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빈칸 2점하고 서술형 2개. 그리고 이게 20점이죠. 그쵸? 20점. 그 다음에 영미문학이 빈칸 2개 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 이렇게 해서 12점인가요? 그 다음에 일반 영어 이거 서술형만 12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점수가 이거는 거의 다 반타작 하신 것 같아요. 어려워가지고. 영미문학 일반 영어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베이스가 좀 많이 있어야. 그리고 한 번에 되려면 1년 동안 진짜 일반 영어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 아티클 3개 이상씩 읽고 요약하고 이거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러다 이제 후반기 가면 하루에 1개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일반 영어 아주 독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안 올라요. 그럼 다른 공부 안 하나요? 다른 것도 다 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올해 어렵게 나왔는데 점수가 다 비슷해요. 제가 가채점 해봤는데 한 반타작 정도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교육도 쉬워가지고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희 팀은 이제 거의 맞는 걸로. 이거는 반타작 이상. 많이 틀리신 분 반타작. 그래서 얘하고 얘 점수는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그러나 저희 팀에 합격한 선생님들 점수 보면 이 영어 20점이 거의 20점 만점이거나 18점, 19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문론 10점이나 8.5점 이상. 통사론도 보면 8.5나 10점, 8점에서 10점.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확 벌어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신텍스, 우문론 여기 뭐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잖아요. 뭐 나왔어요? 그 에스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푸드 이니셜 포지션. 그건 제가 모의고사에 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저희 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슬래빅 컨서넌트, 토트 슬래비스티 그것도 거의 다 맞으시고. 그래서 저희 팀은 아무튼 이 통사론하고 우문론이 굉장히 강점인 각각 저희가 따로따로 박정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를 굉장히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점수를 많이 얻어서 올해는 합격이 여기서 좀 갈린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어 교육을 제가 하는데 영어 교육은 쉬웠다 그랬잖아요. 쉬운데 그 쉬운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36점 가까이 맞으셔야 돼요. 틀려도 약간 부분 점수 2점? 그래서 이 남들이 다 맞는 거를 여기서부터 깎이면 이런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남들이 다 맞는 거 같이 기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맞출 수 있는 거. 영미문학하고 일반 영어는 답이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문론하고 통사로는 답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맞든지 틀리든지예요. 근데 올해 보면은 좀 물채점을 많이 했어요. 칼채점을 해가지고 더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이 더 내려가니까 좀 문제가 되죠. 너무 평균이 막 10점씩 다 내려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물채점을 한 것 같은데 물채점을 해도 이걸 되게 많이 까이셨는데 우문론하고 통사로는 저희 강의 1년 동안 1월부터 우문론도 3시간씩 11월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통사론도 1월부터 3시간씩 11월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문론 쭉 하고 통사론 쭉 이렇게 하니까 맨날 들었던 내용 그중에 시험 모의고사 또 맨날 냈던 것 중에 실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밖에 없죠. 자신 있게. 이거는 답이 O 아니면 X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 이거. 그다음에 점수 절대 깎이면 안 되는 거 이거. 반드시 36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제가 1년 내내 이럴 때부터 한 내용들 중에서 나오고 제가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남들도 똑같이 하는 범위가 있고 플러스 그 범위에서 제가 이제 학부에서 영어학개론이나 아니면 영어교육과에서 뭐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임용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것 중에. 그런 걸 제가 꼭꼭 집어가지고 모의고사로 제출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제가 책이 엄청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많은 책들에서 필요한 내용들, 우리 임용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또 골라가지고 강의 틈틈이 다 집어넣고 모의고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36점 거의 나오는. 깨알 같은 아무튼 저희 팀 자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보시면은 영어 교육이 쉬웠지만 다 맞아야 한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문제의 그 분석을 해보면 영어 교육은
영어 시험이 아무튼 그 5년마다 바뀌는데 2020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지 벌써 20년, 21년, 22년, 3년인데 기입형 지문이 나오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디 일부를 이렇게 빈칸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기입형이 있고 20점짜리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리고 서술형 4점짜리가 있어요. A 지문이 있고 B 지문이 있어서 A하고 B를 매치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답을 서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술형이 4점인데 영어 교육론을 보면 기입형 A1 한 문제, 그 다음에 A2 문제, 워시백하고 인티그레이티드 하고 이거 각각 나왔거든요. 평가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포스키즈 합친 거 이게 각각 하나씩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작년에는 A 한 문제, B 한 문제 이랬는데 빈칸이 다 A로 왔어요. 영어 교육은. 그래서 빈칸 A1이 2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제가 이거 영어 교육에 관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진 않지만 의문론하고 통사는 항상 기입형 하나씩 나와요. 그 다음에 영미문학이 올해 빈칸이 2개 나오고 일반 영어 하나 나오고 그래서 빈칸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예요. 그럼 7개의 기입형 중에 이게 하나 2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학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영어 하나, 그럼 벌써 4점이 깎이는 거예요. 4점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 빈칸 다 맞으셔야 돼요. 영어 교육 빈칸, 의문론 빈칸, 통사론 빈칸, 영미문학 아리까리, 일반 영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 반드시 다 맞춰야 된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 보시면은 서술형이 영어 교육에 1개, 2개, 3개, 4개, A에 4개, B에 4개.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A형에는 4개에다 다수 6문제 나오고 B형에는 서술형만 4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서술형은 A하고 A의 지문을 보여주고 주로 이론적인 베이스 이런 거 보여주고 메소드로지 같은 거. 그다음에 B에서는 그걸 실제 교실 현장에서의 상황을 주고서 그다음에 디렉션, 문제 디렉션을 항상 먼저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 디렉션을 보시면은 이 B에 나오는 상황이 A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에비던스를 가지고 설명해라. 에비던스를 가지고 서포트해라. 에비던스를 제공해라. 그럼 에비던스를 제공하면 에비던스만 딱 써주면 돼요. 에비던스 가지고 설명해라. 그러면은 설명을 하면 돼. 에비던스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한다 하고. 그리고 올해 이 서술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비던스만 B의 에비던스를 찾아서 설명을 하라. 에비던스를 제공해라.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속적인 4단어 이상 쓰지 마세요. 이거 없어졌어요. 항상 작년에도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연속적인 단어 4단어 이상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면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하면 패러프레이즈 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순서를 조금 다른 데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게 필요했는데 올해 시험은 이게 4단어 이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에비던스를 대세요. 에비던스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에서 A에 해당하는 에비던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주되 빠뜨리지 말고 다 써줘야 돼요. 4줄 안에 어떻게 다 쓰나 힘들어요. 4줄 안에 쓰되 에비던스인데 4줄 안에 안 들어갈 것 같다? 조금 작게 글씨를 쓰시면서 다 넣으셔야 돼요. 에비던스 되는 거 밑줄처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쓸 때 칸이 좀 남는다? 그러면 조금 크게 쓰시면 되고 내용이 좀 에비던스가 많은데? 그러면 조그맣게 쓰시고 그래가지고 에비던스를 빠짐없이 다 써야 점수를 받습니다. 에비던스 빠뜨리면 부분 점수 감점돼요. 그래서 좋은 점은 패러프레이즈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그렇다고 에비던스 아닌 걸 너무 갖다 쓰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이. 키워드, 에비던스가 되는 핵심 부분만 딱 잘라서 에비던스는 다 넣어주자. 에비던스 아는 건 넣지 말자. 에비던스 빠뜨리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4점짜리 8개. 그러면 4점짜리 482 32점에다가 그 다음에 2점짜리 2개. 그래서 2, 4 그러니까 2점짜리 주니까 2는 4죠. 4점. 합하면 어쩌면 36점이잖아요. 그렇죠? 열문항인데 36점. 그러니까 그 전체 임용 시험 중에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36점이 영어 교육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어학이 10점 10점. 의문론, 그 다음에 통사론 10점. 36점. 이거 영교. 그러면 저희 팀에서 공부하면 이거는 거의 만점 수준을 맞을 수 있어요. 36, 그 다음에 46, 56점. 그러면 한 85점 정도 맞으시려면은 9점 정도 필요하잖아요. 9점. 19점?
그런가요? 19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36, 40면 56점인데 한 19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예요? 영문학, 문학. 그래서 문학에 12점. 그다음에 일영이 12점. 그럼 얘가 24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19점 중에 24점 빼면은 몇 점이 남아요? 1점. 5점? 음. 85점 중에 저기잖아요. 20점 빼야죠. 내가 왜 이러나. 자, 교육학 20점 빼야죠. 그쵸? 교육학 20점 빼면, 65점. 65점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85점 넘으려면은. 그럼 65점이 되려면은, 이게, 56점에서 65점이 되려면은, 그럼 몇 점을 빼는 거야? 한 9점 정도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학 12점, 일영 12점. 반타작만 해도 6점, 6점이잖아요. 12점이잖아요. 그렇죠? 9점 정도만 맞아도 85점이 나오는데 12점이니까 한 3점 정도도. 그 3점은 교육학에서 교육학 만점 못 받고 좀 빠지거나 교육학 다 맞았으면 여기서 더 틀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학하고 일영을 반타작만 해도 12점 중에 반타작이라는 얘기는 뭘 틀렸다는 얘기예요? 6점 깎였으니까 빈칸 하나 틀리고 서술형 완전히 틀리고 이것도 일영도 빈칸 하나 틀리고 서술형 완전히 틀리고 반타작만 해도 영교 다 맞고 음론 다 맞고 통사는 다 맞으면 85점 이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더 올리셔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맞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부분 점수 뭐 2점 1점, 1점, 한 4점 정도 깎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합격을 하려면 85점 이상 올해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커트라인이 그렇게 받으려면 되게 공부를 철저하게 꼼꼼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이건 영어 교육론의 문제 비중인데 점점 28점 몇 문제였어요? 문제 문항수를 보면은 9문항이었나 봐요. 9문항. 근데 9문항인데 28점이니까 빈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2점짜리. 그다음에 이게 10문항.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험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교는 앞으로도 계속 9개나 10개. 다음에도 10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6점이었잖아요. 10개. 그리고 2020년도 10개 36점이었으니까 요 추세로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빈칸 한 2개 정도. 서술형 한 8개 정도. A형에 4개, B형에 4개 이렇게. 그러니까 서술형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거 뭐 기출 분석 이런 거는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기입형 2개고 서술형이 이런 게 나왔다. 이거 다 저희 한 거예요. 그래서 워시백도 제가 마쳤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면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Integration of Skills in Integrated Approach 이거는 TBP의 제목이기도 해요. TBP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그 제목을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카페 네이버 박경선 팀 전국 영어 카페도 있고 거기 되게 많아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교육론하고 의문론을 하는 그 중등 임용 그러니까 진미주 제가 디오진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디오진 또는 진미주 중등 임용 카페에 보시면은 작년 시험 직전에 TBP하고 애플책하고 제가 목록만 앞에 제목만 쭉 뽑아서 올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목록을 쭉 제목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구나. 이 개념 내가 모르겠는데 제목에 이런 게 나오다니. 그럼 그거 다시 체크하시라고 쭉 보는데 그중에 홀스킬 각각의 TBP의 뭐 teaching, listening, teaching, writing, teaching, speaking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파트의 큰 파트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인티그레이션 오브 포스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은 제목이고 그 인티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나와요. 그래서 포스킬을 합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킬을 합친 방식이 이거가 지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표현 보면 뭐 인티그레이션 오브 포스킬에서 이렇게 표현형이 나오는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제목이에요. TBP의 제목이 포스킬을 합친 인티그레이티드 그 어프로치 그래서 이거 빈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인티그러티브 그거는 테스트의 종류 중에 하나야. 디스크 포인트 테스팅, 인티그레이티브 테스팅 하는 언어의 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문제 이렇게 8개나 나왔지만 아무튼 이거 저희 수업 시간 내내 1년 했던 거 특히 B6, 렉스칼 코이시브 디바이스.
grammatical cohesive devices하고 lexical cohesive devices가 있다. 그다음에 이 lexical cohesive device의 종류들, 시노니미, 엔터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냈던 개념들이 나와서 이것도 제가 맞춤 문제 중에 하나고, 나머지 뭐 장르 베이스도 늘 제가 나온다고 했던 거잖아요.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하던 거라, 이런 거 페이스work, 일러스트 전략, 이런 것도 제가 뭐 비슷한 거 모의고사에 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팀 수업을 열심히 1년 동안 들으시면, 30점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가장 유사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것과 관련된 또 모의고사를 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입형은 주로 영어 교육의 기본 개념과 지식 체크를 위한 기본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서술형은 이 이론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관련된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시켜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술형을 4점짜리를 하는데, 문제의 디렉션은 항상 시험 문제 받으면 영교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의문론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의 디렉션 항상 먼저 보세요. 그래서 뭘 요구하나, 출제자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서 그다음에 A서부터 읽을 때 뭘 물어보는지,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이걸 찾으면서 문제의 디렉션에 맞게 찾아서 이렇게 밑줄 긋고 표시해둔 다음에 그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영어 교육론에 쓰이는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쓰든지 네 단 이상 쓰지 마세요 하면 조금 순서 바꾸고, 에비던스가 중요합니다. 이걸 서포트하는 또는 이러한 방법의 에비던스가 뭐냐, 그거를 에비던스를 프로바이드 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정확히 찾아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영어로 엄청난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찾는 기술, 그 지문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죠. 문제 디렉션 정확히 읽고, 그 다음에 빠뜨리지 말고 에비던스를 다 써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2022년 문제는 문제의 디렉션이 3개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론이 막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항상 explain your answers with evidence from B. B에서 에비던스 가지고 너의 답을 설명해라.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support your answers with evidence from B. B에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너의 답을 서포트해라. 이것도 A9 2문제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B6는 provide evidence from B. 그러면 에비던스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에비던스만 쓰면 되죠. 다 이거예요. B에서 에비던스를 찾아서 갖다 쓰는 거, A에 해당하는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B에서 그거가 적용된 게 뭔지 에비던스 정확히 찍어서 거기다가 정확히 써주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건 찾으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좀 애드밴스한 게 설명하도록, 또 에비던스를 프로바이드 하도록 하는 문제들로 제한돼 있고 4개 이상 단어 쓰지 마시오, 이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 교육론 만점 받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어 교육론 추천 도서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아무튼 필독스는 제가 찐하게 해놓은 PLT, 그래서 PLT는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그래서 브라운 책인데 너무 이게 제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PLT 하고, 그래서 PLT를 제가 1, 2월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 할 때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주로 철학적인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영어 교육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또는 그 메소돌로지, 영어를 가르칠 때 그 교수법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데벨롭먼트 스테이지, 발달 단계, 중요한 또 개념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빈칸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